시젠 2022년도 3분기 누적 실적을 스루풋 회계로 분석을 해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은 19.7%, 영업이익은 57%가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분식회계 개연성이라는 부제를 달아봤습니다. 하단에 나와 있는 내용 참조해 주시고요. 내용이 좋았다고 생각하시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 1.5 배속을 보시기 바랍니다. 원가회계손익으로서 매출은 6,146억 원으로서 전년 동기 대비보다 거의 20%가 감소했고요. 매출원가는 반대로 30% 가까이 크게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매출 총액 자체가 적자로서 38% 크게 떨어졌고요. 판매관리비 조금 절감을 한다 한들 영업이익은 57.6% 감소한 것으로 그렇게 결산이 됐습니다. 생산성도 크게 떨어졌죠.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겠어요. 원가회계 손익을 보고 분식회계의 의혹을 개진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 일견 매출이 20% 감소했음에도 매출원가가 역으로 30% 증가했다일까? 그 원인은 그래서 이런 걸 분석하기 위해서는 추적성이 확보돼야 된다. 회계라는 것은 이렇게 좀 말씀드리면서 스루풋 회계로 분석한 내용은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가 29.4% 매출 원가 증가한 만큼 가까이 그렇게 증가를 했어요. 여기에서 우리가 1차 추론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원재료 가격이 매우 높게 상승했다라고 추론을 해볼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 스루풋 환산 재고로는 근데 그 재고는 또 떨어졌습니다. 감소를 했어요. 그리고 스루풋 금액상으로도 그 36.7% 감소했고 스루풋율은 15.8%나 하락을 했습니다. 마진율이 대폭 떨어졌다는 얘기죠. 판매관리비나 운영비용 좀 절감을 했다기보다는 퍼센테이지로 보면 5.9% 아니 운영비용이 1.8% 감소시켰습니다. 판매관리비가 조금 더 증가를 비율상으로는 상승을 했습니다. 생산성이 매우 크게 떨어졌죠. 0.98이면 거의 한 100% 정도 생산성이 떨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스루풋 영업이익은 1,574억 원대로서 57%가 감소했고요. 원가회계 영업이익보다는 14억 원이 많은 수치입니다. 작년은 좀 적지만은 이것은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이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재고자산 내역을 보면은 WCAI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이 228억 원이 감소한 것이 이 회사가 원가회계 영업이익보다 스루풋 영업이익이 더 많은 원인이 되겠습니다. 재고자산 계정에 부자재가 갑자기 설정됐습니다. 이렇게 원재료의 감소액을 고려해 보면은 원재료가 251억 원이나 크게 감소를 했어요. 전체적으로는 543억 원이 감소를 한 거고요. 그간 원재료의 관리 및 평가에 문제가 누적되어 있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평가 충당금이 작년 말까지 233억 원 선이었는데 갑자기 1,300억 원대, 1,000억 원대 이상이 평가 손실 금액이 발생이 됐던 얘기거든요. 1,080억 원이나 되네요. 어떻게 일시에 이렇게 1,000억 원대나 평가 손실을 잡을 수 있겠냐? 평가 손실을 잡으면은 재고가 감소해가지고 매출 원가가 증가하는 결과가 되죠. 그러니까 이 재고가 결국 감소하는 거니까 영업이익이 크게 감소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출이 감소하더라도 남들은 이익을 좀 더 내보려고 노력하는데 이 기업은 매출이 감소되니까 영업이익을 더 줄였다. 매출이익이 더 작게 나오도록 그렇게 조정을 한 거 아니냐 하는 의구심이 들어갑니다. 경영평가 지표로서 재고 회전율은 재고가 감소하는 바람에 2.1%, 1.1회전으로서
84.1%나 크게 그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스루픈율은 그 반대로 15.8%가 하락을 했죠. 이렇게 역방향이면은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을 하는데, 재고 감소에는 자연 감소, 영업에 의한 감소나 생산 감소에 의한 감소가 아닌 평가 손실 1천억 원이 크게 영향을 미쳐서 재고 금액이 줄은 거다. 그러니까 영업을 잘해서 재고 회전율이 올라간 게 결코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어요. WAI 회전율 상승과 스루픈율 하락 역방향은 재고자산 매출원가 분식회계 개연성을 하는데, 회사가 우리는 그런 회사가 아닙니다 라고 반증을 하려고 그러면 원재료 가격 하락과 제품 및 상품 판매 가격 하락으로 입증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원재료도 하락을 해야 되고 제품 판매 가격도 하락을 해야 되는데, 원재료 가격과 그 다음에 근데 여기에 이제 상품 가격은 안 나와 있어요. 한 3.4%. 이게 그 원재료 가격 내려간다고 그 판매 가격 내려가느냐? 보통 이제 정부에서 추진하는 중소기업본부인가 거기에서 그 추진하는 납품 가격 연재료 연동제라는 얘기는 그 원재료가 그 인상이 됐을 때, 상승했을 때를 전제로만 하지, 거꾸로 이렇게 내려갈 때는 그러면 가격을, 납품 가격을 깎을 거냐 하는 게 이번 법에 없는 게 맹점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제품 가격이고 또 상품 판매 가격은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자기네들은 그 얘기하기가 곤란한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넘기고 있습니다. 원재료 가격 하락은 하락을 인정이 되나 판매 가격은 공개 정보가 없어서 추적성 확보가 어렵겠습니다. 비용의 성격적 분류 내용에서 그 ABC의 표현은 다 매입액이기 때문에 재고자산의 변동범위 기준은 전체 재고자산입니다. 전체 재고자산일 경우 이것도 그 분식회계의 범위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이제 정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요 스카이홀딩스라는 이름으로 가공 비율의 상승은 원재료 및 상품 매입 가격의 하락을 입증한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데, 가공 비율이 그 상승을 했어요, 조금. 그러면 상대적으로 원재료 가격은 또 그 하락이다. 그러니까 1차에서 추론한 것은 원재료 가격의 그 상승이었죠. 그런데 실제 이 제조 비용하고 비례해서 봤을 때는 원재료가 내려갔다라고 인식을 하고 그렇게 이 평가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이게 모순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모순이 나오면은 뭔가 어느 놈인가 그 1차가 잘못됐든 2차가 잘못됐든 잘못된 거라는 거죠. 그것을 우리는 그 정당화할 수 있는 길이 또 있는 건지 한번 또 계속해서 좀 해보죠. 거기에 그 PQ 총 제조 비용의 이 차이가 315억 원이나 차이가 있습니다. 작년이 맞다고 한다 그러면은 작년에는 재고자산 변동 범위가 맞는데 올해는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그 원인이 뭐냐 그러면은 2021년도 그 3분기는 재고자산 변동 범위를 그 전년도에는 그 WCAI로 가장 표준적인 방법으로 했는데 갑자기 올해 와서 전체 재고자산으로 변경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차이액이 주로 원재료의 증감액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2단계에서도 똑같이 그 재고자산 변동 범위가 이렇게 그 차이가 나는데 그게 그 BWCI 증감액을 가감하면 일치를 한다. 그러면은 요거를 그 해석을 하면은 요게 이 마이너스니까 그 비성분에서는 플러스로 표현이 되는데 228억 원이 돼야 되거든요. 그 543억 원이면은 매출원가를 증가시키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영업이익이 적게 나오도록 하는 거죠. 그러면은 그렇게 조정을 했다. 그러면은 아까도 그 언뜻 말씀드렸지만은 매출이 감소할 때 어차피 그 영업이익이 주니까 그냥 이렇게 그 영업이익이 내려갈 때 아예 그냥 더 내려. 그래야 내년에는 기저 효과로 우리가 또 올라갈지 몰라. 이런 식으로 아마 그런 지식들이
내부적으로 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상상을 합니다. 그럼 일반적으로 그 기업을 하면서는 손실 회피 심리가 있는데, 이런 경우를 저는 그 손실 회피 심리의 역작용이다 해가지고 그 학술연하게 표현을 하는데, 조금 더 좀 속어로 얘기한다면은 이미 베린 몸, 그냥 대배려,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죠. 네. 아마 그 심리들이 그렇게 돌아가는 것 같아요. 3단계를 현금식으로 읽어보면은, 현금이 685억 원이 나갔다면은 재고가 685억 원이 증가해야 되는데 543억 원뿐이 증가를 안 했어요. 그 차이가 1228억 원이나, 이게 그렇죠. 증가해야 되는데 거꾸로 내려갔어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되냐? 그 차액이 1228억 원이 됩니다. 현금이 680억 나갔는데 재고가 증가한 것도 아니고 543억 원이나 또 거꾸로 내려갔다. 그 금액이 1228억 원이다. 그러니까 돈을 1천억 원 이상을 어디다 해먹었느냐 물으니까 그게 아니고요. 그게 아니고 재고자산 평가 손실이 1080억 원이나 됩니다. 그래도 이제 또 틀려요. 현금으로. 현금이란 건 좀 맞춰줘야 되는 건데 이걸 못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이 재고 관리가 평가하고 그 관리하는 게 속된 말로 개판이었다. 이거를 올해 좀 바꿔보려니까 1000억 원이라는 평가 손실을 작업을 해가지고 매출원가를 증가시켜가지고 또 재고자산 변동 범위도 어떤 그 합리적인 이유 없이 갑자기 그 WCAI에서 전체 재고자산 변동 범위로 변경을 해가지고 그렇게 결산하는데 그것을 합리적으로 그 변명할 만한 근거들이 저는 뭔지 좀 묻고 싶어요. 갭2로 또 148억 원이나 또 차이가 납니다. 전년도는 그냥 전년도도 차이가 나는 거죠. 그래서 그 이 마지막 그 갭2를 이게 무엇인지 추측할 단서는 그 찾지를 못했습니다. 이런 결과로 봐서 결코 이 회사가 재고자산 매출원가가 투명한 기업은 아니다 이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을 뭐 충분 조건이라는 논리표로 그 얘기를 해보면은 주식회계 개연성이 있는데 이게 이제 아까 쭉 설명한 대로 그 앞뒤가 안 맞아 떨어지는 데이터들이 안 맞아 떨어지는 그런 거가 있는데, 그리고 또 하나 더 강화하기 위해서는 입증을 위해서 필히 존재할 다른 결과를 찾아야 된다. 수량으로도 한번 해본다는 거 있지만은 이번 경우에는 이 검은 바탕으로 표시한 거, 재고자산 평가손실 1천억을 발생시켜 매출원가를 증가시켰다. 매출 재료비 상승과 원재료 가격 하락과의 모순 원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결국 분식회계 개연성은 그 짙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운영비용 중에서 인건비가 761억 원이 집행이 됐는데 0.1%밖에 증가를 안 했어요. 매출도 뭐 감소했지만은, 그리고 직원 수가 근데 68명이 증가해서 아마 그 초임 신입사원들이 좀 들어오는 바람에 그 인당 평균 임금은 거의 뭐 오히려 그 한 500만 원가량 내려갔고 3분기까지 연말까지 한 9천만 원 선인데 이 정도면은 뭐 나름대로 그 바이오 쪽인가요? 이쪽이 그런데 높은 수준이 되겠습니다. 전년보다는 좀 내려갈 것 같고요. 지급 수수료가 69%나 크게 상승을 했습니다.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연구개발비는 거꾸로 좀 내려갔습니다. 감소를 시켰습니다. 이렇게 해서 3분기까지 실적을 가지고 원가회계 개념으로 예측을 해보면은 한 7천억 정도 하겠다. 요거를 어떤 단품 거래로 비유를 하면은 70만 원의 계약을 한다 그러면은 남는 게 그 17만 5천 원 남는다. 원래 계획은 한 20만 원 돈 남아야 되는데 좀 부족한데, 그래서 노력을 좀 더 4%도 좀 해보자. 이렇게 했을 경우에 19만 4천 원까지 그 영업이익을 올릴 수 있다. 매출은 72만 8천 원으로 올리고서요. 이 경우에 이렇게 노력을 하더라도 뭐 크게 이렇게 그
계획한 대로 되는 것은 재고가 이 회사인 경우 평가 손실 작업으로 재고가 크게 줄어들었거든요. 연말까지 이 추세로 간다 그러면은 이렇게 이 영업이익이 이 기대치보다는 이렇게 적게 나오는데, 그런데 더 줄였다 20%로 그 재고를, 그러면은 이 영업이익이 더 내려갑니다. 영업이익이 24,800원이 더 내려가는 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가 회계는 재고가 감소하면은 말하자면 영업이익은 줄게 되겠다는 모순된 그런 로직, 산식을 가지고 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점들을 이렇게 표현한 거고, 대안으로서 스루프트 회계를 제시하면서 평가 지표로서 WCAI 회전율을 상승한다는 그 바벨 전략으로 이걸 가져가라, 이렇게 좀 소개하는 거고요. 스루프트 관점으로 예측을 한다면은 한 70만 원 선이면은 된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그래서 70만 원으로 했을 때 한 12만 8천 원, 원가 회계보다는 좀 적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만은, 그래서 그 재고 회전율을 2.9회전으로 8.2% 정도는 좀 더 우리가 노력을 좀 해야 되지 않겠냐. 70만 원으로 좀 싸게 가는 건데, 그러면은 그 좀 물량 판매를 더 한다 그러면은 한 8.2% 중분율로, 그러면은 한 81만 4천 원꼴로 이 판매액이 될 수 있다. 이 경우에 그 영업이익은 19만 1천 원 정도 된다. 그런데 재고를 거꾸로 그 8.2% 감소시킨다면은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은 그 계약 당시하고 변동은 없다. 왜냐하면은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이기 때문에 그렇다. 나머지는 변동이 없을 거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주가가 매우 크게 떨어졌습니다. 장부 가격 306%에서 129% 선까지 떨어졌는데, 제 생각은 올해 뭐 적자가 난다고, 아니 적자가 아니고 좀 영업이익이 감소한다고 실질적으로 막 더 감소시킨 것 같은데, 100%선 정도로 떨어져도 뭐 할 말은 없을 것 같아요. 천정윤 씨라는 분이 18.86% 가지고 있고, 특수관계자 포함하면 한 30%선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외국인이 15.69%, 관심 있는 게 좀 들어와 있다 생각이 됩니다. 이상 시젠 2022년도 3분기 누적 실적을 스루프트 회계로 분석을 하면서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을 해보게 됩니다. 반증은 회사의 몫일 것입니다. 반증 책임은.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